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캠핑은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이지만 어둠이 깔리면 그 자유는 곧 공포로 바뀐다. 낮에는 평온했던 숲이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로 가득 차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모닥불이 꺼지면 빛도 온기도 사라지고 오직 어둠과 상상만이 남는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 섬뜩한 기분이야말로 캠핑이 만들어내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모두가 집안에 갇혀있던 시기에 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나는 배낭여행과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다양한 국립공원을 찾아다니며 캠핑을 하곤 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콜로라도의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에 있는 어느 외딴 개울가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내 삶은 이미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2019년에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내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사람들은 나를 혐오했다. 결국 나는 이사를 해야 했고 전화번호도 바꿔야 했다. 그리고 끝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후 한동안 나는 온갖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갖 협박 문자와 비난이 쏟아졌고 어떤 번호는 나를 죽이겠다고까지 했다. 다른 사람들을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행히도 몇 개월이 지나자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거나 혹은 흥미를 잃은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국립공원을 돌아다니며 캠핑을 하는 여행을 계획했다. 그렇게 나는 차를 몰고 3시간을 달려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캠핑장은 텅 비어 있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땅에는 아직도 얇은 눈이 깔려 있었다.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하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개울가를 따라 조용한 곳을 찾아 캠프를 설치했다. 텐트를 치고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운 뒤 소시지를 구워 먹으며 책을 읽었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한 이 순간을 더 깊이 즐기기 위해 한 대 말아 피웠다.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가족 말고는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연이어 문자가 도착했다. 캠핑은 잘하고 있나, 친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 정말 아름답군. 왜 네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알겠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누구지? 만약 첫 번째 문자만 받았다면 나는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이 보낸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마치 내 주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얼른 답장을 보냈다. 누구야?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때부터 내 안에 깊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개울가에서 바람이 불며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나는 권총을 가방에서 꺼내 손에 쥐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바라보며 문자의 답장을 기다렸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다.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다. 어떻게 내가 캠핑 중인 걸 알았어?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제는 머릿속에서 온갖 최악의 상상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장난일까? 아니면 그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일까? 설마 정말 여기까지 따라온 걸까? 나는 유튜브를 틀어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리고 불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며 조금만 더 깨어 있다가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완전한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뽀드득, 뽀드득. 눈 위를 밟고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내 텐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정확히 내 텐트 앞에서 멈췄다. 그때 텐트 밖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이 보였다. 누군가 나를 향해 플래시를 비추었거나 혹은 사진을 찍었다.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손에 쥔 총을 더욱 꽉 쥐었다. 그들이 사라지길 기다렸다. 그리고 몇 초 후 내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진동하며 문자 하나를 띄웠다. 사진 한 장. 그 사진은 바로 내 텐트였다. 그리고 이어진 문자. 잘 자라. 이후 멀리서 눈 위를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일이 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더 이상 협박 문자나 이상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날 내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악몽을 꾸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매년 10월이면 북부 미시간으로 여행을 가는 전통이 있었다. 일종의 가을맞이 가족 행사였고 여행지는 늘 삼촌 짐의 별장이었다. 삼촌은 넓은 약 5,0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 한쪽에는 5개의 침실과 3개의 욕실이 있는 커다란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사촌들과 형제자매들은 침실 2개를 나눠 썼고 나머지 방은 부모님들이 사용하셨다. 삼촌 짐은 열성적인 사냥꾼이자 낚시꾼이었다.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냥 캠핑을 다닐 정도였고 우리 아빠도 몇 번 그와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었다. 아빠는 동물을 해치는 걸 싫어했지만 삼촌과 함께 자연을 즐기는 것은 좋아하셨다. 삼촌의 땅 일부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땅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나무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 두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카운티 소유의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집까지도 아마 수마일은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날 점심시간 우리 형 아담, 사촌 제이크와 조, 그리고 나는 식탁에서 아빠와 삼촌이 사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오늘 밤 숲속에서 캠핑하면 어떨까? 아빠와 삼촌은 이미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다. 그래서 그런지 좋지. 해보자. 라며 너무 쉽게 승낙했다. 엄마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반대했지만 직접적으로 안 돼. 라고 말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넷은 아빠들과 삼촌을 따라 숲으로 향했다. 텐트 하나를 들고서. 처음에는 삼촌의 땅 안에서 캠핑할 생각이었지만 우리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 가야 해? 조가 투덜거리며 묻자 아빠들과 삼촌은 술 기운에 들떡 깔깔 웃으며 우리를 놀리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경계선 너머의 작은 공터에서 멈췄다. 삼촌은 이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딱 좋겠군. 이 부드러운 녹색 이끼들은 사슴들이 눕는 곳인데 텐트 치기에도 아주 좋은 자리야. 우리는 아빠들과 삼촌이 술에 취한 채 어설프게 가르쳐주는 텐트 설치 방법을 배우며 직접 텐트를 세웠다. 텐트는 꽤 컸다. 4명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우리는 잠자리를 정리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까지 놀았다. 그날 저녁 엄마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아직 너무 어리지 않니? 하지만 술에 취한 아빠들과 삼촌은 뭐가 문제야. 여기서 소리치면 우리도 다 들릴 텐데?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말이 나중에 끔찍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다. 해가 완전히 지고 아빠들과 삼촌은 우리를 텐트까지 다시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플래시와 두꺼운 담요를 챙겼고 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카드게임 한 벌을 가져왔다. 그렇게 4명이 모여 앉아 카드놀이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때 멀리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모두 동시에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기억을 떠올려 말했다. 아마 여우 울음소리일 거야. 여우는 때때로 사람 여자처럼 울부짖는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걱정 마, 그냥 동물 소리일 거야. 그러자 모두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고 우리는 다시 카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끼야악, 그 비명소리가 훨씬 더 가까이서 들려왔다. 이제는 누가 들어도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플래시 꺼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4명 모두 텐트 안에 웅크려 앉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우리는 조용히 속삭이며 대화를 나눴다. 여우일까? 모르겠어. 제발 그러길 바래. 그때였다. 사각, 사각. 눈과 낙엽을 밟는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우리 텐트를 향해 곧장 달려오는 소리였다. 쿵. 발소리가 멈추는 동시에 텐트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끼야악. 소름 끼치는 비명이 바로 코앞에서 터져나왔다.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나는 텐트 문을 미친 듯이 열었다. 뛰어. 우리는 플래시를 들고 온 힘을 다해 숲속을 가로질렀다.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필사적으로 뛰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집 앞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우리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다. 우리의 비명을 듣고 나온 것이었다. 우리는 방금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사촌 누나들과 여동생이 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그렇다면 텐트 밖에서 들린 여자의 비명 소리는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아빠들과 삼촌은 곧바로 총을 챙겨 숲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숲속에서 캠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바깥에서 노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그날 밤 우리 텐트를 찾아왔던 그것이 누구였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겁주었는지.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의 비명은 결코 여우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는 것뿐이다. 마지막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나라도 쉽게 믿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맹세컨대 이건 전부 사실이다. 아직도 나는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도대체 그게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꿈이었는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다. 2년 전 아버지와 나는 캠핑을 떠났다. 평소에도 둘이 함께 캠핑을 자주 다녔지만 그날은 특별히 한적한 시골 깊숙한 곳에 있는 캠핑장을 찾았다. 그곳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유명한 곳이었고 하이킹 코스와 짚라인이 있는 자연 속 휴양지였다. 무엇보다도 그곳은 과거 원주민들의 성지가 있던 자리로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었다. 첫째 날 밤 평화로웠다. 다른 캠핑족들도 많았고 여기저기서 피워진 모닥불이 밤을 환하게 밝혔다. 아이들이 웃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핫도그를 구워 먹고 마시멜로를 구우며 평범한 캠핑의 밤을 보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자 캠핑장 관리소에서 직원이 와서 말했다. 오늘 밤은 손님이 2분밖에 없어요. 다른 예약이 전부 취소돼서요. 온 캠핑장을 우리 둘이 독차지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신이 났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우리는 낮 동안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강가에 앉아 쉴 때 장난삼아 공포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들었다. 이왕 이렇게 으스스한 분위기니까 더 실감나지 않겠어?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캠핑장 관리소에 들러 휴대폰을 충전하고 간단한 간식을 사서 돌아오려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하늘빛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어딘가 어색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이상하지 않냐? 꿈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으니까.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고 우리가 걷는 길마저 낯설게 보였다. 가슴이 조여들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 둘 다 불안했지만 말없이 걸었다. 서로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캠핑장에 도착해서도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불안감을 지우려고 모닥불을 피우고 음악을 틀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밤 9시쯤 그 일이 시작되었다. 쾅!
갑자기 거대한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숲에서 들려왔다. 강 쪽이었다.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 우리는 순간 굳어버렸다. 후레쉬를 들고 소리가 난 곳을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 빅풋인가? 서로 긴장한 채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쾅! 이번에는 더 멀리서. 같은 소리. 같은 무게감. 우리는 다시 후레쉬를 비췄지만 숲은 그 빛마저 삼켜버릴 듯이 어두웠다. 그리고 쾅!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이제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쾅! 이제는 캠핑장 바로 근처였다. 20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 그 순간 온몸에 퍼지는 본능적인 공포. 아버지와 나는 동시에 텐트 안으로 뛰어들었다. 마지막 남은 장작을 모닥불에 던져 불길을 키웠다. 불이 밝으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텐트 안으로 몸을 밀어넣으려는 순간 쾅! 바로 뒤에서 땅이 울렸다. 아버지는 순간 굳어버렸고 나는 그의 얼굴에서 순수한 공포를 보았다. 아빠, 어서 들어와. 나는 속삭이며 손을 뻗었고 아버지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한 표정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서 있었어. 뭐가? 모르겠어. 그냥 어둠이었어. 하나의 거대한 벽 같은 어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공기 전체를 울리는 진동, 가슴을 조이는 압박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도 들려? 나는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이 울음소리를 냈다. 아니, 울음소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도 동물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괴성과도 같았다. 낯설고 끔찍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소리. 우리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기억이 끊겼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잠든 건지, 아니 정말로 잠든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칼을 쥔 채 텐트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휴대폰을 찾았지만 배터리가 0%였다. 어젯밤 분명히 완전히 충전해 두었는데 아버지의 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와 어둠을 확인했다. 아직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했다. 음식은 그대로 있었다. 모닥불은 완전히 사그라져 있었다. 그곳은 완전히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짐을 싸고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캠핑을 다시 간 적이 없다. 앞으로도 절대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사냥을 당하고 있었던 걸까?